그래서 사건 접수한 지 1년 만에 그냥 기각이 돼버렸어요. 기각된 것도 어떻게 알았냐면, 아니 나 저기 회생 진행 중인데 왜 독촉 추심하냐라고 했더니 채권자 측에서 오히려 당신 사건 기각됐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. PD님 주식 코인 하시나요? 제가 코로나 때 잘 들어가서 했다가 결국에는 여태까지 물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. 저도 코로나 때 수익 좀 많이 냈는데 지금 다 그 수익 토해내고 물려가지고 저도 손실 좀 많이 본 상황인데,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젊은 분들이 주식 코인 많이 하셨다가 손실 많이 보시고 회생 파산하시는 경우가 꽤 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분양권 기존에 이제 구입해 놓은 거 물려가지고 회생 파산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선택하지 못해서 이제 사건이 아예 접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잘못 진행돼서 기각되고 다시 이제 재신청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회생 파산 사무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. 어떤 사무실 선택하는 게 좋은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연체가 된 상황 아니면 연체가 임박한 상황들은 대부분 처음 겪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독촉 추심도 기존에 받아본 적 없다가 이제 연체가 시작되면 막 연락이 오는데 그거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빨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. 그런데 사무실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결국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날리고 사건은 제대로 접수가 안 되거나 기각되어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재기의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1, 2주 연체된다고 해서 물론 독촉 추심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채무자분들에게 직접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무실 두세 군데 정도를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사무실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회생 파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, 이 변호사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젊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시고 그리고 사건을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과거에는 정말 많은 사무실들이 이제 불법적인 사무장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변호사들은 사실 명의만 빌려주고 사건에 전혀 관여도 안 하고 회생 파산이라는 그 법리조차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. 이런 사무실들의 문제점이 사무장을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와의 계약이 틀어지거나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서류 작성 직원들을 포함해서 팀 전체를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겨 다녀요. 일부 사무장들은 B 법무법인으로 옮긴 다음에도 내 사건을 처리는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무책임한 경우는 나는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사건이 중간에 붕 떠버리는 결과가 생기죠.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작년에 진행했던 분의 케이스도 하나 예를 들면 한 3, 4년 정도 전쯤에 다른 사무실에 맡겼어요, 사건을. 접수까지는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 법원에 뭐 보정서도 내야 되고 서류도 내야 되는데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사건 접수한 지 1년 만에 그냥 기각이 돼버렸어요. 근데 사실 그 기각된 통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그 사건을 다시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기각된 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채권자들이 기각되니까 다시 독촉 추심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아니 나 저기 회생 진행 중인데 왜 독촉 추심하냐라고 했더니 채권자 측에서 오히려 당신 사건 기각됐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거의 한 3년 동안 진행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나는 이거 회생 파산 사무실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은 거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셨고 근데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었냐? 저희 사무실에서는 4개월 만에 개시 결정 나서 인가까지 바로 났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어떤 사무실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서초동에서 아직도 좀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저도 사실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법무법인하고 수임을 했으면 그 계좌로 수임료가 지급돼야 되잖아요. 근데 사무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요. 근데 그 사무장은 이제 사무실을 옮기고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나는 수임료까지 다 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냐? 라고 했더니
우리는 수임료 받은 적도 없는데 라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붕 떠버린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사무장이 그 사무실에 남아 있으면 접수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잘 진행 중이다. 뭐 법원하고 지금 조율 중이다. 사실 조율할 게 없거든요. 조율한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 기간을 끌다가 뭐 의뢰인이 그러면 저기 변협에 진정 넣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수임료 반환한 케이스. 이런 케이스도 있고. 너도 나도 회생파산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들을 선택할 때 이제 유의사항 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, 첫 번째로는 상담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. 보통 이제 전화하면 뭐 다짜고짜 일단 되니까 서류부터 보내라. 뭐 무조건 된다.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거고, 적어도 뭐 월 변제금은 얼마 정도 예상되고, 충분히 의뢰인이 하는 말을 토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설명 없이 일단은 된다. 이런 사무실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변호사와 연락되는 사무실. 연락을 수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 사건이 잘 안 풀린다라고 했을 때, 아니면 내가 궁금증이 직원선에서 안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소통의 창구는 있어야 되는데, 그런 소통이 이제 원활하느냐.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은 사건 진행하면서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리는데, 많은 사무실들이 또 변호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응은 이제 2가지예요. 변호사님 너무 바빠서 연락 안 된다. 2번째는 이런 작은 사건에는 변호사님이 연락을 드릴 수 없다. 당신 응대하는 시간 때문에 사건이 더 늦어지니까 웬만해선 연락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혼내요. 이제 그런 사무실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변호사와 소통이 가능한 창구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비용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무실. 사실 수임료가 있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, 그 다음에 예납금, 그 다음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,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개별 항목별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뭉뚱그려서 뭐 500, 뭐 400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. 라고 하거나, 아니면 처음 최초 비용은 뭐 1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이후에 추가 비용 뭐 붙고 이 비용은 별도입니다. 이 비용은 별도입니다. 이렇게 안내하는 사무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냐,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안 좋은 사무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수임료를 대출을 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 지금 수임료 낼 돈이 없으니까 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랑 연계해가지고 대출 추가로 받아서 이거는 변호사 비용으로 내라,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그 수임료 대출 이율 자체도 어마어마하거든요. 거의 뭐 연 이자로 20% 뭐 이렇게 붙는데, 이거는 심지어 개인회생 채권에도 빠지기 때문에 수임료 대출은 또 갚아야 되거든요. 근데 수임료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수임료는 분납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이게 뭐 수임료 대출 연계한 사무실이 반드시 안 좋은 사무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를 위하는 사무실은 아니다. 이런 관점에서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드시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해서 사건 진행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, 다만 이제 안 좋은 사무실에 걸리게 되면 급하게 이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셔서 결국엔 고생만 하고 경제적 재기의 시기도 늦어지니까 적어도 뭐 2-3군데 정도는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. 요 점만큼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